자, 쌤, 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네.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인 것 같고 네. 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지난 생활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책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너무 내공이 약해서 뭐 불안해하는 잠을 잘 못 이루는 학생도 있을 텐데 네. 자,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좀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뭐 D-2일까지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수능 직전 날 뭐 엄청나게 밤을 새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쵸.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점검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먼저 수능 준비 마무리 시기에 금기사항 이병선님 우리 금기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금기사항 첫 번째 밤새지 마라 말이야. 밤새지 마라. 밤새지 마라 말이야. 옛날 고전인데요. 죄송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 책 고집합시다. 새 책. 가지고 있던 책 보는 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거. 약물. 예를 들면 어떤 뭐 차분해지는 약물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힘을 내는 약물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잠이 깨는 약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리듬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정말 금지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미 결판 났어. 뭐 6일 동안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아예 손 놔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약물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머리 맑아지는 연기, 뭐 연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리듬이 있는데 그렇죠. 그 리듬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가지고 또 수능 전에 바꿔서 특히 수능을 위해서 뭔가를 바꾼다. 이건 좀 위험하다. 맞아요. 네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뭐 주시는 것 드링크제 같아요.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면 방해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수능 뭐 2주 전에 뭐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예민한 학생들은 수능 당일날 직전 뭐 이렇게 약효가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요. 이뇨. 드링크가. 네네. 그래서 저 아는 지인도 예전에 아침에 수능날 누나가 화이팅! 먹었는데 네. 수능 시험장에서 오줌이 마려운 거죠. 너무 마려운 소변이. 그래가지고 고생한 친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이라든지 약물의 성능 같은 거 잘 아시고 네네. 복용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정말 크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야, 너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이야. 내가 지금을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보약이 한 첩 있는데 이거를 뭐 반 첩이 있는데 이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먹어보자. 이런 거는 좀 맞아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뭐 반찬이라도 하나 더 먹여가지고 얘한테 그러니까. 보탬이 된다면 이런 생각하시고 학생들도 뭔가 계속 긴장감이 높아지고 떨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링크라도 하나 먹어서 괜찮아진다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전에 긴장이 되는 건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다 모두 긴장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긴장하는 시험이니까 네. 당연한 거라고 좀 받아들이고 네. 오히려 그 긴장감에 찾아오는 집중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네.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능 네. 준비 마무리 시기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관련된 네네. 거 우리가 좀 얘기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적으로 넘어가는데 네. 일주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전략적인 대비가 좀 필요할 거 봐요. 우리 공신 이병수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네. 이게 실제 수능처럼 시간을 재면서 네. 체크하면서 문제 푸는 게 당일날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이게 사실은 한 9월부터 시작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오는 게 좋고 실제보다는 이제 마킹 시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좀 빼서 네. 예, 훈련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 음. 그러면은 저는 이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모의고사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해온 친구들은 끝까지 하는 게 좋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이거 해가지고 예, 리듬 무너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고 또 우리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가채점. 그러니까 6월이나 9월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액션들을 취했는데 수능은 네. 보자마자 뭐 이틀이 있으면 뭐 논술 보러 가는 대학도 있고 좀 있으면 면접 보러 가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최장력 기준에 대한 어떤 그 충족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수능고사장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려고 그러면 그 압박감 때문에 앞에 수능 문제 푸는데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6일만이라도 뭐 일주일 네. 정도라도 실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OMR 이게 마킹한 다음에 그리고 뭐 수험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답을 적어갖고 오는 훈련하셔야 되는데 뭐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문항번호는 적지 말고 보통 네네. 5개씩 끊어서 답을 적으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하면 시간 단축도 되니까 뭐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 현장 수능 실제 수능처럼 이렇게 그 연습을 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수능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받았던 학생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 그 학생은 한 2번에 걸쳐서 주말에 도시락까지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수능과 똑같은 일정으로 문제 풀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도시락도 방에서 혼자 먹으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믿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충분히 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안 좋은 케이스는 보니까 이 수능 한 달 전쯤 되면은 학생들이 봉투 모의고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많이 봐요.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사실은 다 수능 준비가 다 안 됐는데 기간이 단지 한 달 남았다는 이유로 하던 걸 다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나는 실전 준비야 이러면서 봉투 모의고사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수능과 같은 시험 상황에 대한 연습은 필요하지만 그거에 무조건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부하는 건 필요 이건 없죠. 독이 되죠. 그럼요. 네, 그거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 학습에 대한 좀 마무리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학생마다 사정이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영어 단어장. 왜냐면은 쉬는 시간 들고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단어장 정도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좀 들춰 보시고. 네.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노트 같은 거 정리해 나가면서 문법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 사회과학 같은 거는 이제 단거나 기본서 같은 거 자기가 정리해 놓은 기본서를 쭉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쭉 빠른 속도를 펼쳐서 넘기면서 보다가 약간 쎄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다시 하이라이트 해주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은 좀 모아놨다가 쉬는 시간에 쭉 또 넘기다 한번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학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 노트라든지 개념 노트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반복하면서 혹시 좀 쎄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본다든지 기본서를 읽어본다든지 이런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탐구 영역 그리고 국어는 화법 장문 이쪽을 남은 6일 동안에 한번 좀 파시면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 대비 득점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단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암기의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예. 100분위를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윤 선생님 저도 뭐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새로운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자 했던 준비를 다 한 친구와 다 하지 못한 친구. 만약 다 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어떤 명약이 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무시하시고 가던 길을 마저 가세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다 미처 못 이르더라도 자기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공부해왔던 교재, 그런 자료, 노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미 한 번 정리했지만 놓치고 가는 중요한 것들을 마무리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선생님 추가 질문. 네. 그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EBS 연계율을 무시 못하니까 선생님 연계율 이번에도 뭐 70% 오르락내락 할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단 일주일이라도 네. 뭐 EB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팁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EBS요. 음.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네네. EBS 뭐 파이널, 엔제 뭐 이런 것들 물론 하면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좀 많이 해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EBS도 EBS면 이런 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는 추천을 해서 효과가 있었던 학생도 있고 쓰지 못한 학생도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국어랑 두 번째는 수학인데요. 네. 국어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푸는데 3번, 5번이 헷갈려. 선지가. 그래도 내가 3번을 꼭 쓰고 싶다고 하면 만에 하나 5번이 답으로 발표될 경우 나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걸 관점으로 문제를 좀 바라보면 논리적인 사고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냥 헷갈린다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버리면은 머리가 멈추고 그냥 마음으로 찢거든요. 두 번째는 수학인데 저 고등학교 때 했던 거긴 한데 저는 이제 무산, 고평여 5가지가 아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뭐 무리수상 등, 뭐 산술기압 평균, 뭐 평균값 정리, 여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네. 그거의 첫 글자를 따놨다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딱 긴장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딱 받으면 그것부터 팍 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풀다가 이게 약간 쎄하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발상이 안 된다 그러면 딱 보는 맞다. 평균값 정리.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실전적인 팁이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뭐 절대 밤새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생활 리듬이에요. 바이오 리듬인데 아무래도 수능률과 같이 맞춰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밤이나 새벽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오히려 또 새벽 공부. 네, 새벽 공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수면하고 기상 시간에 모범 답안이 있을까요? 뭐 수능 시험 보는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전에는 이제 깨서 리듬을 올리기 시작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한 달 전 정도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일어나는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나는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한 달 전은커녕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했을 때 과연 그럼 지금부터라도 리듬을 맞추는 노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이나 대회가 개최되는데 한 달 전부터 가가지고 전지훈련하면 제일 베스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정이 안 되는 국가라고 그렇게 못했어. 일주일 전에 도착했어. 그러면 안 할 건가요? 일주일 전에라도 가서 해야죠. 네네.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그 양질의 수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게 압박에 의해서 잠은 자야 돼. 그래서 몇 시에 이제 불을 끌 거야. 근데 불 네네. 꺼놓고 잠을 안 자.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딴 뭐 이렇게 행위들을 하다가 양질의 수면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면 이렇게 질을 높이려면? 네, 그러니까 그 수면 질을 높이려면 수면 환경을 정말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대요. 환경 그다음에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베개 하나만 바꿨더니 아침이 오는 줄 몰랐다. 뭐 이런 그런 베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 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적절한 베개, 그다음에 적절한 침구, 그다음에 뭐 기온이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도 사실 수면에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6일밖에 안 남았지만 사실 컨디션 관리로 해서는 그건 바로 전날이라도 조치하면 조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밤에 그 잠을 늦게 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병헌 선생님과 조금 다른 생각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했었는데 사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가장 최상은 그 수능을 시험을 치러주는 시간에 가장 최고의 컨디션이 될 수 있는 리듬에 잘 적응하면 좋은데 네. 저는 만약에 그게 적응이 본인이 잘 안 됐어. 극단적으로는 수능 전날 또 심한 애들은 수능 한 3, 4일 전부터 내가 잠을 설쳐. 불안함에. 그래서 나는 이병헌 선생님이나 뭐 입시본생에서 한 달 전부터는 그 수능 이 컨디션에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나 큰일 났어. 난 다 망했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 청소년기의 이 에너지는요 하루 정도 안 잤다고 해서 다음날 깡그리 망할 정도로 에너지가 완전히 아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준에서 애들 그렇죠, 보면 안 우리는-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잠을 좀 며칠 못 자거나 설쳤다고 해서 본인이 완전히 흐트러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너무 얽매여서 네,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네, 없다. 네, 네. 자, 질문. 대다수 학생이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집안에 롤 모델이 없어. 그러니까 선배가 없어. 최근에 뭐 언니나 오빠나 형이 수능을 봤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될 텐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헤매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우울증 뭐 겪는 학생들도 네. 있고요. 엄마 나 올해 못 볼 것 같아.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게 멘탈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충고하면 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또 1차 합격한 애들 학교에 있고 그러면 뭐 걔네가 또 뽐뿌하고요. 수시. 그렇죠. 뭐 면접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난 또 재수 없으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뭐 그런 애들 많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불편하듯 몸이 또 이게 잘 컨디션이 안 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몸을 최대한 이제 수능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그 과목 공부하고 그 시간에 제때 밥을 먹고 해나가는 자신만의 아까 말씀하신 루틴 같은 걸 만들어서 네네. 차근차근 하는 진인사 대천명의 정신이 제일 그러니까. 정답일 것 아니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사실은 이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게 수시 원서를 쓰고 실제 수능 최저 기준 없이 합격자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만 남기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좀 자랑하고 또 친구한테 방해 안 주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원치 않은 대학, 그다음에 나보다 좀 공부가 안 됐던 친구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어차피 거기 안 갈 거였는데라고 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 직전에 막 폭풍처럼 몰려온다고 그래. 그래서 막 우울증 겪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우리 감성 윤신혁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우울증 겪는 저는 이제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물리적인 전 처방이 이건 특효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앞두고 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거 마음가짐은 해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따져보면요. 수험생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애들이 보면 학교에서 계속 쉬는 시간에 잘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하고 앉아 있다가 딱 되면 이제 집에 바로 가거나 아침에도 부모님이 학교까지 딱 데려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뭘 못하냐면 햇빛을 잘 못 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햇빛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비타민 D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정한 시간은 하루에 쉬는 시간에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햇빛을 한 10분이나 이 정도를 쐬서 그런 걸 좀 충분히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가까울수록 뭐 영양제다 아니면 뭐 몸에 좋은 뭐다 간식거리를 보면 챙겨다 보니까 의외로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요. 좋다. 그다음에 몸의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게 비타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야채 등을 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먹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저는 강추가 뭐냐면 수능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조바심에 이동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럴 때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좀 걸어. 천천히 길을 걷고 늦은 가을 정치지만 이런 걸 느끼고 그러면요 훨씬 이런 불안감 떨칠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불안할 때 쓰는 게 있는데 이 이마 있잖아요, 이마. 이마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마 가운데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불안감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본인만의 네. 주관적인 경험? 저는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해주신 말씀도 굉장히 좋아서 유용하게 우리 학생들이 좀 활용해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학생들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 우리 25세 시청 친구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수능 전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본인이 노력했던 결과 이상의 결과, 그 우리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능 하루 전날인 D-1 이때 해야 하는 마지막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네. 미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이에요, 당장. 네. 이게 수능에 문제 하나 더 풀겠다며 예비 소집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5일인데 이때 안 가는 대인배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비 소집 참여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선생님? 은행 토리범들도 보통 털 은행 앞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MT를 갈 때도 사전 답사를 하고요. 어쩐지 이병호 선생님이 은행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뵀는데. 네. 그래서 그 사전 답사는 필수적이고요. 네. 이 사전 답사를 통해서 마음의 어떤 뭐랄까 준비 상태를 끌어올리는 네.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꼭 가서 하시기를.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이 학교명, 고사장 명만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네, 알고 있어도 교통편이 바뀌어서 고사장을 찾지 못하거나,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온 식구가 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래. 딱 맞아요. 임박해서 눈을 뜨거나 이런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미 한 번 가본 고사장이면 그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왕좌왕해서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위기를 극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병호 선생님 말처럼 꼭 가보시고 천천히 산책하듯 그냥 맞아요. 한번 가보시길 저도 권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기치 않은 어떤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 뭐 이병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시험을 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 가서 체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책상에서 네네. 내가 이 줄에 뭐 몇 번째 책상에서 시험을 푼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좀 마음가짐을 좀 소위 이제 각성이라고 그러죠. 추스릴 수 있죠. 예, 추스리고 네네. 와가지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능 직전 전날이죠.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잠자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하면 좋은 거. 뭘 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 우리 윤신영 선생님부터. 언젠가 수능에서 그 집단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특히 전자통신기기를 그때. 기기를 반입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수능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유의사항이 됐는데 그렇게 강조해서 유의사항을 그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요. 매년 단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 휴대전화라든지 전자기기를 단순 소지한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휴대전화를 소지한 이유로 단순 부정행위 처리되는 학생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 네, 맞아요. 대표적인 가장 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고사장 앞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아빠가 얘가 아빠. 날씨가 옷이 추워 보이니까 자기 아빠 옷을 옷을 쫙 벗어가지고 쫙 걸쳐주시면서 잘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또 네. 하나는 오랜만에 이제 고사장에 도시락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다 보니까 평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다 안 들어가니까 예전에 안 쓰던 가방을 챙겼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사용했던 그냥 공기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적발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적발되나요? 공기계인데 이게 뭐냐면 복도에 내놓은 가방을 감독관이 스캔을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뭐냐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이 가방에서 뭐 찾다가 공기계가 나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집어넣는데 주변에 있는 수험생의 신고로 적발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 것들은 좋다. 전날 미리 좀 챙겨놓고 준비를 해야 좀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작년 수능에서도 상당히 논란이라기보다는 예의주시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워치예요. 스마트워치. 네. 최근에 나온 이 시계들은 이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많은데 겉보기 아날로그 시계하고 차이가 없는 스마트워치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시계다 그러면 감독관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게 되고 만약에 본인이 감독관이 예의주시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경 쓰이죠. 그러면 신경 쓰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시계를 준비할 걸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게 수험표, 네. 신분증, 그다음 배고프니까 도시락. 뭐 이건 3대 필수 품목인데 이걸 꼭 안 챙겨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나는 아닐 거야라고 또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험표 같은 경우에 분실했을 때는 시험장 관리본부에 가가지고 네네네. 대체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수험표 놓고 왔다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수험표 어떻게, 놓고 오셔도 네. 그냥 고사장 오셔서 네, 네. 이 고사본부에 오시면 임시 수험표 발급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학습적으로 네. 아까 뭐 요약집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것도 챙겨두면 쉬는 시간에 짬짬이. 그렇죠. 쉬는 시간에 볼 거 정리해서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네.
너무 많이 먹지 말기. 아, 네네. 그 좀 소식하는 게 네. 속도 편하고요. 특히 이제 장 상태를 편안하게 네네. 가져갈 수 있는 그래. 네, 전날 식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얘기 나왔는데 어머님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급식이니까 엄마들이 평소에 엄마표 도시락을 안 싸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 스트레스기도 해요. 그래서 음. 도시락 준비하는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엄마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네네네.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뭐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은 절대 맞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엄마들 이제 평소에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잘 못 챙기셨다. 그럼 요리책 펴놓고 요리대회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평소 식구들이랑 이렇게 그냥 단란하게 드셨던 거 이런 거 좀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그냥 만약에 정갈하게 잘 만든 그다음에 정성껏 만든 반찬 가게 있으면 네. 그거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네. 초지일관 죽과 쪼꼬바. 네네. 죽하고 초코바. 효율이 높죠. 그게. 에너지바. 네. 예, 수능 네네. 당일은요. 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음. 죽하고 쪼꼬바. 죽도 뭐 늘 것도 없어요. 그냥 생죽. 어. 예, 생죽하고 저런 생죽 같은 사람. 표현이 너무 야생이네요. 날죽. 그냥 그 쌀죽. 아니 쌀죽, 그래. 전복 이런 거 좀 넣어야지. 아니, 안 넣어도 당근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야채 안 되는 거야? 미음 이병수, 독해. 해당하는 죽과 어. 쪼꼬바만 있어야 돼. 왜냐면 어. 아무리 장이 튼튼한 해도 수능 당일날 뭔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극강의 그래서 스트레스니까. 이걸 먹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수능 시험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네. 음식을 가져가서 아무 문제도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쪼꼬바를 먹는 이유는 이게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네. 보충하는 정도로 네. 속을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6일 우리가 이제 수능 당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수능 당일 점검, 마음가짐. 그날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네네. 당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아침 식사하면 좋은데 못 먹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나 스프 이런 것들 좀 편안한 또 죽. CF 들어오나요? 죽? 그래서 그럴 이런 거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자극 없는 네. 음식, 장 트러블 안 생기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옷 같은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뭐 네, 그날 네. 날씨와 상관없이 얇은 거 여러 개 입어서 그렇죠.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고사장에 가면은 음. 자던 모습 그대로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띄면 괜찮아요. 근데 무릎 나온 옷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도 편하게 입고 온다고 입고 왔는데 자꾸 신경 거슬리는 옷을 입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고요. 네. 그러니까 평소 편하게 입는 옷인데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오면 제일 좋고요.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장마다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그리고 사람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네.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고사장은 무조건 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장에서는 만약에 옷을 너무 두껍게 입었는데 뭐 이렇게 목티 이런 거 입고 있는데 막 네, 난방하면은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는 얇은 옷 그리고 겉에는 두툼한 아우터 뭐 이런 것 정도 준비해 오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요즘은 될 것 이너가 같아요. 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보온이 많이 되는 걸로 좀 여러 개를 입어서 이렇게 벗어놓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네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아빠의 담배 냄새 나는 옷을 받아서 입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옷, 자기 네네. 옷을 네. 입고 가자. 자, 두 번째 수능 당일날 떨리는 건 뭐 인지상정인데 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또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면 이제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네네. 특히 1교시 도미노 뭐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신께서 이럴 때 네.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아, 남들도 어려울 것이야 음. 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보통 1교시에서 많이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1교시만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과목들이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만회할 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1교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네네. 특히 이제 시험 중간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 이럴 때 뭐 그 울고 그다음 뭐 친구랑 떠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있어요. 얘기하고 없지 뭐. 않아 있어요. 아, 이 시험은 고독할수록 좋습니다. 예, 이게 교류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준비 노트를 차분히 계속 리뷰를 하면서 화장실 필요한 친구는 최대한 빨리 갔다 오는 예,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에너지거든요. 말을 안 하는 네. 것도 굉장히 좋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수능 감독 이제 10년 이상 해보니까요. 학생이 처음에 이렇게 시험 시작하기 전에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긴장해요. 근데 시험 시작되고 나면은 다 자기 집중해서 문제풀이를 무난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다 잘해왔으니까요. 네. 너무 떨지 않으셔도 돼요. 네네. 그래. 아니 문제를 풀다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고집 센 친구들 있습니다. 집착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1교시든 2교시든 매 교시마다 어려운 문제 봉착했을 때 일단 패스해야죠. 뭐 막히면 그래도 최대한 뚫고 몇 분 나가는 이내로. 방식으로 할 건지 몇 분 이내로 아니면 별표 치고 넘어갔다 돌아올 건지에 대해서는 자기 원칙대로 해야 되고 특별히 그날이라고 해서 안 했던 거 하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시계가 있으니까 한 문제 내가 몇 분 이상을 지금 여기서 지체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뭐 떨어서 너무 많이 긴장해서 뭐 이랬다는 친구도 있지만 문제에 막 씨름하고 있는 애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능 문항을 구성을 할 때 난이도 조절할 때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은 나머지 뒤에 문제를 아예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초반에 막히거나 중반에 막혔어. 바로 생각이 안 나라고 하면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이미 보고 지나왔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이 긴장감이 이 문제 어디 잊어버리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이 이 문제 본다고 앞에 문제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고 이러지 않으니까 뒤에 문제 풀다가 이 문제에 대한 힌트, 실마리를 뒤에 문제에서 볼 수도 있고요. 네. 불현듯 생각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나머지 시간,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집중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요. 네네. 시험지 받았을 때부터 애들이 1번부터 푼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1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뭐 어떻게 구성됐는지 대충의 맞아요. 외관을 네네네. 한번 쫙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오래 안 때 걸리니까. 평년하고 내가- 다른 내가 저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평년하고 좀 다른 구성은 없는지 살짝 빨리 네네네네. 보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조절에 도움이 특히 돼요. 이제 모의 수능과 비교해서도 뭐 구성돼.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흡 조절이 되니까. 만약에 네네. 올해 이거 장난 없다, 어. 엄청 길다 이러면은 속도를 조금 더 페이스를 맞아요, 내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전체를 먼저 보고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아까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어요. 뭐 친구랑 절대 뭐 떠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화장실은 가야죠. 화장실은 가야죠. 아니 근데 네네. 만약에 소변이 뭐 급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시험 시간이 좀 기니까 어때요? 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갔다 온다. 수능 고사 중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절차가 있어요. 갔다 오면 고사 이게 중에 리듬 다 맞아요. 깨져. 고사 중에 이제 의사를 표현하고 부감독이 복도 감독으로 인계를 하는데 복도 감독이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스캔을 하고
화장실 가서 네. 지정해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또 봐야 되고 뒤에 뭐 네, 맞아요. 밖에서는 감독관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너무 불편해. 이 쉬는 시간은 두 가지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빨리 풀어야 되고요. 잊어버려야 돼. 그다음에 앞에 시험에 대한 워밍업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주변에 이제 같은 학교에서 온 또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시험 끝나면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야 어땠어? 이런 얘기하는데 한 10분 15분 다 쓰면은 네네. 휴식도 안 되고 워밍업도 안 돼요. 그래서 차분히 화장실 갔다 와서 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초콜릿이나 아니면 간단한 물이나 음료 이런 거 마시면서 몸을 좀 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되면 남은 시간 안에 가지고 온 다음 과목에 가지고 온 자기 노트나 이런 걸 간단하게라도 오케이. 빠르게 훑어보면 워밍업 되죠. 아니 네. 그리고 진짜 친구들하고 그 답만 맞춰보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절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해서 도움될 게 없죠, 정확히는. 네. 뭐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되죠. 정말 네, 중요한 네. 말씀. 이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단 날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을 네네.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변이 신호가 없더라도 일단 화장실을 가서 해결을 좀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능 마지막 점검, 마음가짐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특히 네네.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그거 몰랐었는데요라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수능 볼 때 또 우리 수험생 또 그걸 응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병호 선생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수능 시험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요. 전국 1등도 다 알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예,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찍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자기 주관과 논리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찍게 되면 마킹하게 되면은 20%의 확률이 50%의 확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설사 당장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생각해서 풀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뭐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지만 이게 삶을 모든 걸 걸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제 출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그냥 나의 긴 삶 중에 어느 하루 그래서 내가 이날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내가 후회가 없이 뭔가를 했다면 그냥 만족 뭐 이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예, 부모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교문 밖에서 그 계속 하염없이 첫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추운 날씨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데 불법은 아니죠.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우리 삶의 한 부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까 그 노력 이상의 결과를 대가로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부모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신도 당일날 한 번 기도했는데 확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러진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지금 6일 정도 남은 일주일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평상심을 좀 유지하고 좀 차분한 에너지를 학생한테 좀 주는 게 지금부터 필요하고 수능 당일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